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평양에 지금 3대 악재가 덮였습니다. 민심이 요동치고 지금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체제 움직임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대 악재가 뭐냐? 첫 번째는 이란 전쟁 소식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내부에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 하게 되면 북한의 마지막 남은 우방국이고 반미 국가의 최선봉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한 이런 국가인데, 이란은 미국과 전쟁해서도 웬만한 충격에는 버틸 수 있는 이런 그런 국가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자,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한 50명이 첫날 공격에 폭삭 망했고, 그리고 지금 이란의 육해 공군은 완전히 와해 상태로 전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소식이 지금 이제 한 달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 주민 전체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란의 지상군이 마치 미군하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할 것처럼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지만, 일단은 최고 지도자가 첫날에 폭격에 맞아가지고 폭삭한 것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소문이 지금 북한 인민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뭐 공식 언론이든 비공식 언론이든 이란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맨날 그냥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하루 자고 나면 계속 죽어나가는 소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겠죠. 다만 뭐 이런 심리전적인 어떤 그런 소문을 통해서 결국은 미군이 이란에게 이제 잘못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실패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북한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만약 김정은 정권 최고 지도부가 한꺼번에 첫날에 몰살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이제 상상을 북한 인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했다시피 북한 정권의 붕괴 마지노선이 1달러에 6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 붕괴되면 이거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화폐인데, 그 화폐라는 것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 화폐 가치에 따라서 그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화폐가 종이장이 되거나 쓰레기가 된다면 그 국가의 이미지는 완전히 이거는 뭐 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자, 베네수엘라가 비슷한 사례였고, 지금까지 망한 국가의 대부분이 화폐가 이제 무너진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북한의 화폐는 베네수엘라보다 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1달러에 8,000원대도 원래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한 달 월급이 5,000원 선이었는데 1달러에 8,000원이면 일반 노동자 그 공무원들이 한 달 월급이 5,000원이면 1달러도 못 버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달러에 8,000원도 높은 건데 지금 1달러에 5만 원 선이 붕괴돼 가지고 6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6만 원 가면 이거는 북한 정권의 완전 붕괴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지금 그 이란의 그 원유 공급, 이게 지금 거의 쉽지가 않고 베네수엘라가 원유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중국에. 자, 중국이 지금 에너지 수급에 비상사태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연간 50만 배럴의 석유관을 통해서 그 원유를 공급하던 것들이 지금 거의 중단되거나, 이제 원유가 뭐 해결되게 되면 뭐 추가로 지원한다는 뭐 그런 명목이긴 하지만 중단됐거나 조금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의 원유 지원이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 같은 비슷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석유 화학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운송 수단들, 그리고 농촌의 트랙터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중단되면 50만 배럴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해가지고 원유를 구입해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이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덮치면서 지금 북한 정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이제 그 안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작년 초 말부터 당대회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인민들의 피땀을 짜가지고 이제 행사 준비를 했고요. 당대회 또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에 선고를 하고 또 최고인민회의를 또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를 해가지고 민생이 개선되는 뭐 또 효과가 있으면 뭐 백날 회의에도 괜찮겠죠. 근데 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은 무너지고 있다. 지금 식량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1kg에 백미 1kg에 8,000원, 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25,000원 합니다. 거의 3배 폭등했는데 쌀값이 3배가 오른다는 것은 인민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부터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땐 좀 나았다, 이 정도로 지금 형편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량 아사가 임박했고 더 이상 인민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살 수가
없는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평양은 김정은과 이제 그 일당들이 뭐 회의장에 앉아가지고 멀쩡하게 지금 살도 붙어 있고 뭐 걔네들은 이제 인민들의 피땀을 짜올려 가지고 공급받으니까 굶질 않겠죠. 그러니까 걔네들 모습이 그냥 이제 평양의 0.01%밖에 안 되는 그 인간들만 이제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언제 한번 북한의 지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의 언론들이 북한의 지방의 인민들의 사는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북한 언론은 단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몰카로 북한을 많이 찍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좌파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북한에 무슨 건드리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국정원이든 어디든 북한 내부를 실제로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들여가지고 북한에 몰카 찍어가지고 이제 북한의 실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이 많으면 북한에 몰카를 잔뜩 보내가지고 찍어오면 될 텐데 아직 그럴 여력은 안 되고 있죠. 언젠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도움 받아가지고 북한의 실제 상황을 우리가 몰카로 찍어가지고 계속 보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북한 인민들이 왜 화가 나 있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촬영해서 보여주게 되면 뭐 저희 말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겠죠. 하지만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 환율이 5만 원 선이 붕괴됐다는 것은 이거는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환율 1,500원 시대에 왔는데 예를 들면 1달러에 3,000원 간다. 2배로 떴다. 나라 망한 거죠. 완전히. 우리가 IMF 때 저도 그때 있었는데 1달러에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돈의 가치가 완전히 이제 떨어졌죠. 그래도 무슨 뭐 200%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 환율 800원에서 한 2,000원 갔으니까 한 2.5배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 북한은 지금 몇 배입니까? 지금 이게 8,000원에서 8,000원도 원래 높은 건데 지금 5만 원 선이 붕괴됐으니까 북한 정권이 수명을 다한 겁니다. 경제를 살려가지고 북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지금 상실한 상태고 김정은의 능력과 김정은의 머리 가지고서는 북한 인민들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경제가 무너진 국가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인민들의 그 눈과 귀를 막고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인민들을 통제한다고 해도 결국은 끝이 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만큼 인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게 그나마 정권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흐름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평양의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분들이든 뭐 지방을 포함해서 전체 북한 인민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환율이 무너지고 쌀값이 3배로 오르고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못 움직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빠지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인민들이 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죽거나 아니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막다른 골목에 지금 빠진 게 지금 북한 내부고 그래서 지금 평양 내부에 3대 악재가 덮여가지고 이거는 북한 역사가 북한 정권이 생긴 이래 이 정도로 지금 악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적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공통적인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올 봄에 자, 지금 쿠바가 원유가 없어가지고 정전돼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캄캄한 칠흑이 됐습니다. 칠흑밤이 됐습니다. 쿠바 인민들은 거의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빠졌는데 쿠바는 북한보다는 그래도 몇 배 나은 나라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닙니다. 전기가 안 들어올 뿐이지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 쿠바란 나라는 자유가 좀 있다 보니까 쿠바의 이 실제 모습을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의 현 상황이 지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유가 안 들어가가지고 발전소가 멎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다. 암흑세계가 된 거죠. 이미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쿠바는 보이니까 사람들이 야, 참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은 보여주지 않으니까 평양만큼은 그래도 전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양 소수의 인간들만 보면서 먹고 살만한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북한의 가짜 모습이고 실제 북한의 이 모습은 그야말로 쿠바의 10배 이상 붕괴된 그런 모습이 진짜 실제의 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란 전쟁이 지금 북한의 불똥이 띄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그 전쟁 특수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만 잔뜩 구입해가지고 민생에 한 푼도 안 쓰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이 김정은 정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참 처참하고 안쓰럽고 북한 인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러한 북한 내부의 소식들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